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 해남 솔라시도에 2조 원 넘게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폭증하는 인공지능 연산 수요를 감당할 국가적 첨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요. 한반도 최서남단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전망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 하나, 둘, 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힘찬 구호와 함께 오색 축포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착공식 현장엔 부총리와 지자체장,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센터는 단순히 이런 건물이나 어떤 인프라 환경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토큰을 생산하는 토큰 팩토리로서 이 토큰 진흥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로서도 대한민국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설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력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탓에 수도권 유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넓은 부지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갖춘 해남을 최적지로 꼽은 이유입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앞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거대한 두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도권의 전력난을 피하고 이곳의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해남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인재가 모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맞잡은 대규모 민간 합작 사업입니다. 정부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삼성 SDS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고 사업을 전담할 특수 목적법인 설립도 마쳤습니다. 정부와 민간 참여사들이 초기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후 추가 자금을 조달해 모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 건립될 시설은 축구장 7개 크기와 맞먹는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산동과 운용동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센터를 가동할 전력은 모두 80메가와트 규모로 구축되고 오는 2030년까지 고성능 연산 장비인 GPU를 5만 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합니다. 내부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개발 전용 공간도 마련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과 연계해 지역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이 통째로 다시 짜이는 지금 기업들은 반도체와 전력, 첨단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최적의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바로 그 확실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역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조성 공사는 앞으로 28개월 동안 진행되고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시설이 완성되고 가동이 시작되면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대학 간 협상 결렬로 표류하는 가운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중재로 오는 8월 10일까지 추가 협상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의대 신설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서부권의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배치를 둘러싼 국립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가 교육부 협의를 거쳐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을 오는 8월 10일로 연장하며 막판 협상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은 지난 2일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의대 설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민 시장은 원점 재논의를 요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8월 10일은 2030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연장 기한 안에 양 대학이 합의에 도달해야만 정부 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 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는 36년 전 최초 건의 이후 역대 정부가 약속해온 국가적 책무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통합특별 전국 최대 도서 지역인 서부권의 상급병원 부재와 높은 사망률 등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짚으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유치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대로 통합특별시가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학본부와 대학병원을 순천대가 가져가고 그 양보안을 발표했었는데 그 안이라도 저는 순천대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부권 지역사회에서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동시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4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부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부권의 경우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중돼 산업재해와 중증 외상 발생 위험이 상존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동부권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고 의대 설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즉시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동부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동시 설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자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운명의 8월 10일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의 수건 사업 앞에서 양 대학과 기존 전남 동서부권 지역사회가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정무직 부시장 후보군이 각 분야별 3명씩 모두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지난 1일과 2일 치러진 시민 배심원단 심사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명단을 민영배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추천제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산업 일자리 경제 분야 3명과 시민주권, 청년, 보건복지 분야 3명 등 모두 6명입니다. 민영배 시장은 이번 주 안에 분야별 1순위 후보자 2명을 최종 지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시는 지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다음 주 청문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부시장 2명을 최종 임명할 계획입니다. 김산 무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경찰은 4일 오전 9시쯤 수사관 5명을 무안군청에 보내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1시간 반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군수 지지를 선언한 지역단체와 관련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안군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무안군이 군 공항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맞느냐, 기존에 합의된 게 있는데 합의대로 하면 되는 건 아니냐며
국가 정책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 하고 이걸 안 해주면 협조 못한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의 지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 등 3대 선결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산단 미분양의 절반을 보증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국가산단 지정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참사 여파로 임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유해 수색을 철저히 마친 뒤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재개항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허위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은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신랑 신부 측 계좌번호 등을 담은 모바일 청첩장을 올린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경찰이 무인 점포를 파손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10일 광양 중동의 한 무인 점포에서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쳐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에는 또 다른 10대 남성 B군도 함께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양 일대 무인 점포에서 무전 취식하거나 다른 무인 매장에서도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A군에 대한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조치했으며 B군의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 월호해역 일원에서 양식 어류를 긴급 방류했습니다. 방류된 어류는 조피볼락 17만 마리로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거쳐 적합성과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방류와 함께 권역별 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어가의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하는 등 고수온 특보 상황에 맞춰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 광주에서는 등량만과 여자만, 가망만 등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 중이며 완도 넙치 양식 양식장에는 어류 11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해 4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안전한 여름철 피서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는 주요 계곡과 하천 90곳과 해수욕장 52곳을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관리요원 근무 실태와 시설 상태를 불시 점검합니다. 위험구역은 무단 출입자와 입수자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휴일 비상근무반 편성과 함께 경찰과 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망을 구축해 인명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는 올여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출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피서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남 서부권 공동유학 박람회를 열고 우수인재 확보에 나섰습니다. 목포대는 지난달 30일 호치민 기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학 박람회에서는 현지 예비 유학생과 유학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설명회와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기숙사 입사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등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인 앵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목포시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일반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일반 임차인은 90%까지 최대 40만 원을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정부24나 허그 안심 전세 포털을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옛 전남 지역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지역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안장 심사를 통과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오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이 개원할 때까지 안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번 행정통합을 계기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세계에 처음 알린 삐에르랑디 전 주한 프랑스 대사의 공로를 기리는 흉상이 바닷길 초입부에 세워졌습니다. 삐에르랑디 대사는 지난 1975년 진도를 방문해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 이를 프랑스 현지 언론에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소개하는 등 진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흉상 설치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신비의 바닷길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 자연유산의 볼거리와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이 통합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순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자성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합 운영 이후 순천역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상하행 합계 기준 주중 36회에서 43회로 7회 증가하며 주말에는 39회에서 48회로 9회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서울 방면은 주중 32회에서 35회, 주말 35회에서 40회로 증편되며 수서 방면은 주중과 주말 모두 4회에서 8회로 확대됩니다. 공급 좌석은 주중 2만 900여석에서 2만 3천여석으로 주말에는 2만 2천여석에서 2만 6천여석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순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 원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준수와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오는 8월 7일까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사각지대 유무와 영상정보 보존기간 준수 여부, 열람 요청 절차 준수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26년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물가 안정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 숙박과 음식업소,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물가 안정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공식 누리집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누구나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끌 방침이며 행사 기간에도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